부분 선거 캠프에서 발기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출국 금지 논란이 있었지만 무혐의를 받고 작년 12월 1일 날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박모라는 사업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소송을 하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박모 씨가 이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 갑자기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 수재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서 박모 씨가 집중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 작년 9월 30일경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 이정근 씨를 당 제3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때문에 저를 연결시키는 수없는 언론 기사가 생산되었습니다. 10월경에는 3만여 개의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전달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관련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8.15 출국할 때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소환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4월 12일 이정근 씨가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보다 많은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 1심 선고되기 전날 검찰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2일 프랑스 파리 한 대학 이날코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방송 기자 한 분이 찾아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진위가 잘 전달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폭되는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 관련하여 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파리에 살면서 아내도 없고 비서도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서 이렇게 혼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자회견 입장문을 낭독한 후에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년 전 전당대회 관련하여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력도 계보도 없는 저 송영길 당선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정성을 쏟아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옮겨 붙을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되니까 더욱더 전 당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을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교체 프레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보고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패널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미련 없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당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했습니다. 뻔히 승산이 어려운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사퇴를 했습니다. 저를 5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당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위원장도 아닌데 그리고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 놓은 마당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12명의 의원님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혹을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부담을 감수하고 고군분투하여 이겨내신 12분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원칙은 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에 노를 끼친 책임을 지겠습니다. 1997년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입당한 이후에 26년 동안 한 길로 함께 해온 민주당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당한 당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여 힘을 보태기 위해 변호사 시절 인천시당 당직자로서 당에 가입하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파리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그랑레골 ESCP 파리 경영대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방문 교수로 계약을 하고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도착하여 한 달 동안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 문제인 핵 융합 에너지, 원전 폐기물 처리 저장,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기후위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열심히 현장 인터뷰를 하고 밤을 새워 자료를 읽고 분석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을 비교 연구하는 가면 기고 토론 등을 통해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말 파리에서 결정된 이공상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파리 그랑제골인 파리경영대학 ESCT에서는 저에게 연구실과 급여를 제공하고 파트너 교수를 지정하여 저의 연구 강연 활동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에세페 프랭크 브루노와 전 총장과 레옹 라우르사 총장, 저의 파트너 교수인 맥신 르케브르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제공 초청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원 하원 면담 핵폐기장 뷰르 방문, 핵융합발전소 이터 방문, 프랑스 양육 보육시설 현장 점검, 프랑스 정부 외교부 책임자들과의 난상 토론, 프랑스 학습원 초청 토론, 시앙스포 특강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다음 달 5월에도 이 의에세페 베를린 대학, 로마 대학을 등을 순회 방문하고 많은 정치인 싱크탱크와 관계자들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중국 상해 교통대학 짜오통다시가 공동투자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MBA 대학 CEIBS의 유럽적 이사로 추천이 되어서 선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ESCP 학교와 방문 교수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일 출국할 때 7월 4일 귀국 항공권도 발급해 놓았습니다.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저의 20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갖게 된 유럽에서 연구 강의 활동을 다 마치고 갈 생각이 강했습니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합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미리 잡아놓고 그동안에 레옹 의에세페 총장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저를 믿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조속히 파리로 다시 돌아와 일정을 맞춰달라는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저와 함께했던 교수님들, 또 저를 격려했던 정치인들과 면담 전화 등으로 인사를 드리고 귀국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적 사항을 귀국하여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자회견문을 읽었고요.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빨리 귀국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 인사도 하고 설명도 해야 돼서 좀 일정이 바쁜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자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귀국하니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해서 이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들어와서 직접 진상을 밝혀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말해주라고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밝혀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자회견은 저의 정치적 책임, 총괄적 책임을 밝히고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그 책임의 일환으로 26년 사랑하는 민주당을 떠나는 결단을 이렇게 표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방송사 인터뷰 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님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 감시 감독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당대표를 본 사람이 무책임하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방모라는 사업부와 본인은 지금도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주장하지만 알선 수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4년 6개월이 선고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론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돈 봉투 논란, 전대 논란이라는 것은 별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부처사는 귀국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제가 귀국하면 당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로 대해서 최근에 직접 대통령을 후계는 과정이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여기서 논문을 보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검찰에서 좀 과도한 수사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나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오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오늘은 저의 책임을 국민 앞에 토론하고 사죄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극단적으로 대표님 같은 게 사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라든지 심정은 예, 충분히 의원님들의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귀국해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저희 유인태 의원께서는 사실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 통화를 30분간 나누셨다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궁금하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섭섭함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씀을 빨리 조기하기 바란다. 네. 제가 당대표 입장이라도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통화 속에서는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을 서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나가고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할 때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홍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리에 놀러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대사의 추천으로 공식적 학교와 계약을 맺고 와 있는 이 기간인데 그냥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런지 분명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1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동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대선 발언을 유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증명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신 거는 여전히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제 일정표를 받아서 보니까.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 30분도 아니고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윤관석 의원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상한 의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시는 기억 전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실 제가 우리 민주당 역사에서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계보 없는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3번을 출마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계속 앞서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두 후보분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돈과 시간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신 전국의 당원 의원분들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번 일로 괜히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 가서 보겠습니다만 강대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장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의 귀국 날짜는 여러모로 사실 제가 아쉬움이 크지만 워낙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즉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비행기표를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일 저녁 8시 아시아나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월요일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당원분들께 성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